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현재 세상을 바꾸고 있는 메가 트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몇 가지를 좀 짚고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금리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빅테크가 속한 S&P 라지캡은 일부 EPS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미드캡과 스몰캡은 3분기와 4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과 마진 성장이 동시에 나오는 기업이 귀한 구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러나 두 산업 또한 혁신의 과실을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와 노보노디스크 혹은 일라이릴리 정도의 한정된 기업들만 누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매출 성장과 마진 성장이 나오는 퀄리티 성장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라는 의미이죠. AI와 비만 치료제 산업의 특징은 수요 파괴의 현장 속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좋아서 24년까지 쇼티지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섹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덧 미국에서는 심각해진 비만율이 눈에 띌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실선은 남자이고 점선은 여자인데요. 위에서부터 BMI 25부터 30은 과체중, 그리고 30 이상이면 비만이고 40 이상인 경우에는 심각한 과체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체중 단계를 넘어서 비만과 심각한 과체중이 된 경우는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비만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960년대에 비해서 심각한 과체중의 인구 비중이 약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잘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도 약 18년이 지난 2018년 심각한 비만 수준이 4.7%에서 9.2%로 크게 늘었죠. 이제 미국의 20세 이상 성인 중에 51% 이상이 비만과 심각한 과체중 단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정도는 다르지만 비만도의 상승은 미국이나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프랑스, 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서 모두 함께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죠. GLP-1은 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영양분이 장에서 흡수되는 동안 분비되고 췌장에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이게 포도당 비례해서 식후의 혈당 상승을 줄여주는 효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혈당 발생 위험 없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이상적인 당뇨병 약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뇨병은 신체 내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줄 베타세포가 파괴됐거나 혹은 그런 저항성이 올라가고 세포가 많이 줄었을 경우에 진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GLP-1이 잘 하지 못했던 것은 혈중 반감기가 2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쓰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에서 GLP-1과 기능은 같으면서 체내에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GLP-1의 유사체를 만들어서 혁신이 시작된 것이죠. GLP-1의 효과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두 번째, 췌장을 구성하고 인슐린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증식을 시키고, 그리고 인슐린의 반대작용으로 혈당을 끌어올리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며, 네 번째로는 소화기관, 특히 위장의 운동을 좀 억제하여서 영양소 흡수를 지연하고 더부룩함을 만들면서, 다섯 번째로는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해서 포만감은 더 빠르게 느끼고 배고픔을 빨리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GLP-1의 약물 중에 가장 먼저 출시된 것은 2014년에 FDA 승인을 거친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입니다. 원래 GLP-1 기반의 당뇨병 치료제에서 부작용으로 체중 감소가 발견되었었는데, 식후 고혈당 개선에 효과적이고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의 능력 자체가 개선되면서 기존의 당뇨병 약제와 다르거나 혹은 단점이던 분야를 커버할 수 있도록 확장된 것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을 몇 가지로 짧게 요약해서 보면, 제형별로 구분해서 보면 피하 주사 제형과 경구용, 즉 먹는 약이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약 주기 정도로 보면 매일 투여해야 하는가 혹은 매주인가, 4주에 한 번인가 등으로 나뉘고, 메커니즘별로는 GLP-1 단독요법이냐 아니면 GLP-1과 GIP 혹은 GCG를 놓고, 그러니까 글루카곤을 놓고 2중이냐 3중이냐 혹은 여기에서 아밀린 펩타이드 조합이라든지, 크게 볼 때는 저는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결국에는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몇 주 차에 체중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기준 삼아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게 되면 오른쪽의 차트로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가 약 70주차에 가까울 때 비만인에게 평균적으로 16.9%의 체중 감량 효과를 가져오고 있죠. 만약에 100kg인 평균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평균적으로 16.9kg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주요 약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주요 약물은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입니다.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것은 당뇨병용으로 나왔던 것이 오젬픽인데 이것을 비만 치료용으로 바꾼 것이 위고비이죠. 그리고 오랄 세마글루타이드나 카그리세마 모두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위고비가 2024년까지 쇼티지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 환자 기반으로 나왔던 오젬픽의 처방이 가장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싹센다는 이전에 나왔던 리라글루타이드 기반이라서 수요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죠. 노보노디스크의 제품부터 쭉 보게 되면 새로 나온 위고비의 경우에는 주 1회 피하 주사이고, 오랄 세마글루타이드는 내년 상반기쯤에 처음으로 먹는 치료제가 출시되기 때문에 1일 1회 먹는 양이며, 카그리세마 같은 경우는 포만감을 불러일으키는 아멜린 호르몬 메커니즘으로 원래 당뇨 치료제에 쓰이던 카글릴린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를 병용하여 쓰는 케이스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썼더니 훨씬 더 체중 감량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2형 당뇨병 환자를 기반으로 임상한 것이라서 T2D 코호스가 붙였죠. 그래서 실제로 비만인을 대상으로 다시 임상을 했을 경우에는 약 카그리세마가 25% 정도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 약물로 기대받고 있죠. 두 번째로 일라이릴리의 주요 후보는 이제 마운자로로 불리는 GLP-1과 GIP를 이중 사용한 티리즈파타이드와 글루카곤까지 섞은 3중작용제로서 가장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레타트루타이드입니다. 특히 마운자로가 GLP-1인 단일요법의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에 비해서 훨씬 더 체중 감량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26년 출시될 걸로 기대하는 경구용,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약물인 오르포글리프론도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레타트루타이드는 부작용 중 11%가 심장부정맥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3상에서는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암제네 제품에서는 1332 4주당 1회 주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 1회 주사 방식에 비해서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도 매우 뛰어난 편인데 아직까지는 큰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26년이나 혹은 27년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받고 있죠. 그 외에는 화이자의 먹는 약인 나노글리프론이 이상인 것이 주요 약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덱스 자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GLP-1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결국에 가장 많이 시장을 바꾸고 있는 건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믿었던 음식료품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소비가 늘어서 이렇게 필수 소비재라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이제는 이런 GLP-1에 대한 식습관 변화와 소비자 행동 변화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매사추세츠와 하버드에서 비만 환자 4,000명을 치료 중인 파티마 스탠포드 박사의 인터뷰 결과 자신의 환자들의 50% 정도가 현재 GLP-1을 사용 중인데,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욕구가 크게 줄었고 식사를 잊고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다 보니까 1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의 섭취량이 절반 혹은 4분의 1까지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탄수화물 그리고 가공된 가공식품에서 메스꺼움을 느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스낵류 섭취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것은 계산할 때 선반에 있는 캔디를 구매하거나 혹은 술을 마시는 것, 담배 같은 일종의 강박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 전반이 줄었다는 게 조금 특별했습니다. 9월 17일까지의 12주 음식료품 구매자 데이터를 오젬픽 사용자, GLP-1 사용자와 미국 평균을 비교해서 볼 때 미국 평균의 소비자에 비해서 입이 심심해서 먹고 있는 제품류라든지 가공식품류 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 외에도 고기라든지 농산물, 유제품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략 8% 가까이 식품 소비가 줄었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소비 감소는 꽤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한 비만 및 당뇨 의료기기 분야 전반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당연히 이런 시장 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거나 혹은 말초에서 인슐린 효과가 줄어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70%에서 90%가 과체중 이상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로 하락이 조금 더 센 상황이죠.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의 대표 혁신 의료기업인 덱스컴은 7월 18일 이후 45% 하락했으며 인슐린 펌프 대표 혁신 의료기업인 인슐렛 또한 5월 12일 이후 6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덱스컴 경영진은 GLP-1을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이 늘었다. 이런 것을 9월 5일 투자자의 날 때 발표를 했는데 또한 인슐렛도 9월 20일 날 투자자의 날에서 제2형 당뇨병이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GLP-1이 베타세포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손실을 되돌리는 치료법은 아니다. 진행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나 기업 의견들과는 달리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크거나 작거나 계속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의 시장 규모라든지 관리의 타이트함 그리고 침투율 속도 면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GLP-1의 약물이 굉장히 고액으로 나가고 있고 비용은 부담이지만 전체적인 비만 치료 효과가 발생하고 혈당 강화제로서의 GLP-1이 인슐린에 비해서 혈당 관리가 용이한 만큼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GLP-1이 기존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던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병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전에 비해서 관리가 용이함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의 파급 효과로서 음식료품이나 CGM 혹은 인슐린 펌프 혹은 최근에는 다비타락을 해서 신장 투석기기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입니다. 주간 전략 투자의 생각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한 데이터, 빅테크 7 기업에 대한 코멘트가 제공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AI 트렌드 체크로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인 LMM의 시대를 지나서 멀티모달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린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팀의 논문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현직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실제 AI가 얼마나 이런 노동성 향상 현직 일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했을 때 노동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한 하버드 MBA의 논문을 분석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많이 LMM을 말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멀티모달의 시대에는 더 많은 GPU의 사용도 필요하지만 능력면으로 볼 때 훨씬 더 출중해지고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에 눈을 주었고 그 결과 세상을 이해하고 눈으로 익히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 분석 2탄이 발간되었습니다. 현직 의사들이 생각한 GLP-1의 파급 효과로 비만 치료 전문의의 생각과 현직 의사들의 비만 및 당뇨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담았는데 자율주행 현직자가 평가한 테슬라에 대한 의견이나 웨이모가 트럭 사업을 그만둔 이유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기 위해 경쟁했던 스토리 어도비 이미지 생성 AI인 파이어플라이와 기타 생성형 AI 스타트업과의 비교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GLP-1발 의료기기 바스켓 매도나 고성장주에 대한 매도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지만 그 사이의 펀더멘탈이나 해자는 조금 더 강화되어서 이제는 제2의 장기이식 혁신 의료기기들과는 더욱더 차별화되기 시작한 트랜스메딕스의 펀더멘탈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